안녕하세요. 양치과의원 원장 양진용입니다. 오늘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가을이네요. 여러분들 건강히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소년기의 치아 관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정말 이제 반갑죠. 정말 그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서 그 6개월 정도 지나서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 또 정말 신기하죠. 네. 보통 아래 앞니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데 생후 6개월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그 어금니까지 위에 10개, 아래 10개, 총 20개의 유치가 나오는데 보통 24개월에서 한 33개월 요 정도 사이에 이제 모든 유치들이 나와서 20개의 유치열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유치라고 하는 것은 영구치 못지않게 음식물을 일단 씹는 기능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잇몸뼈나 턱뼈의 성장, 그리고 발음 중요하죠. 그리고 안면의 성장과 발육 등에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나서 한 6살 무렵 되면은 그 최초의 영구치가 유치 뒤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유구치의 제2유구치의 그 후방으로 영구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6세구치 또는 제1대구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앞니부터 교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보통은 한 6세에서 7세 사이에 이제 아래 앞니가 나오고, 그리고 한 7세 전후에서 윗 앞니가 나오고, 순차적으로 유치를 점점 영구치로 교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한 만 12세 전후 되게 되면 모든 영구치가 다 나오게 됩니다. 유치 때는 치아의 총 개수가 위 10개, 아래 10개 해서 20개였는데 영구치가 되면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에 그 14개, 아래 14개에서 28개의 이가 영구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영구치는 유치보다 8개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사랑니를 제외하고입니다. 사랑니는 보통 이제 만 18세 전후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랑니까지 포함을 하면 영구치는 이제 32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임상에서 보면은 유치가 나오는 시기나 또는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에는 개인적인 편차가 큽니다. 아까는 대략 평균적인 나이를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떤 경우는 좀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가 빠진 지 한참 됐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와요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턱뼈 속에 치아가 존재한다고 하면 별 이상이 없는 한은 기다리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옆집에는 벌써 우리 애랑 동갑인데 벌써 앞니가 다 나왔어요. 우리 애는 왜 안 나와요 하고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안하시면은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서 턱뼈 속에 이렇게 선천적으로 결손된 치아는 없는지, 그리고 치아가 그 정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그 아이들 구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게 이가 나기 전에도 구강 관리를 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가 나기 전에는 깨끗한 꺼즈나 또는 이제 구강 청결 티슈로 잘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가 난 후에는 요즘 이제 유아용 칫솔이라고 해서 아마 시중에 판매를 많이 할 텐데 이게 작고 부드러운 유아용 칫솔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서 끼워서 사용하는 실리콘 칫솔도 있는데 이런 칫솔과 물로 잘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이제 치약은 맵기 때문에 보통 칫솔과 물로 닦아주셔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수유를 하는 경우에 그 밤중의 수유는 6개월이 지나면 중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제 6개월 지나면 유치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밤중에 수유를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우유병 우식증이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이 지난 다음에는 우유병보다는 이제 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유치가 이제 다 나오고 그러면은 바른 치약과 칫솔을 선택을 해서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은 규칙적으로 칫솔질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애들 중에서는 엄마 내가 닦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막 닦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이들은 세밀하게 잘 닦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를 닦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잘 닦았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골라서 좀 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너무 아이들이 단 것을 많이 찾죠. 그래서 치아가 빨리 이렇게 망가지거나 부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제 칼슘이 들어간 이런 음식들을 좀 먹이셔서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보통 간식의 경우에는 단맛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좀 횟수를 좀 제한해 주시고, 또 하나, 어떤 아이들은 오랫동안 이제 음식을 입안에 물고 삼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지 않도록 해 주시고, 빨리 삼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치과를 방문하셔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건강보험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생후 4개월 정도부터 해서 만 6세까지 총 7차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죠. 이 중에서 구강검진은 18개월, 42개월, 54개월, 이제 3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영유아 구강검진을 좀 잘 받으시고, 그리고 종종 집에서 아이의 입안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이게 다른 치아보다 유난히 뿌옇고 분필같이 이제 불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나, 이걸 좀 봐주십시오. 이걸 화이트 스팟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는지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 치아에 갈색이나 또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는지, 이건 이제 충치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 치아에 하얀 때 같은 음식 찌꺼기 플라그가 이렇게 끼어 있는지, 치면 세균막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걸 좀 봐주는 거죠. 보통 이게 치아 표면에 희뿌랗게 생기는 이제 화이트 스팟,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백색 반점이라고 하는데, 백색 반점의 경우에는 일단 충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방적인 치료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실란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소도포가 있죠. 어금니 잘 보시면 씹는 면에 이렇게 좁고 가느다란 홈이 있습니다. 이런 치아 홈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나 치태가 잘 끼죠. 그리고 칫솔질도 잘 안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그 부위를 메워주는 거를 실란트 또는 치아 홈 메우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실란트는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실란트는 만 18세 이하에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소도포인데, 불소도포도 효과가 아주 좋아요. 이게 이제 치아 표면에 불소를 도포해주면 치아의 내산성이 강화돼서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고 치아 우식증, 즉 충치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보통 한 60%에서 70%까지도 예방 효과를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불소도포를 해주면 초기 치아 우식증,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 스팟이나 이런 초기 치아 우식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불소도포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불소도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과를 한 3개월 정도 데리고 가셔서 불소도포 꾸준히 해주시고, 그리고 그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그러니까 어금니죠. 그 어금니에 실란트를 해주시면 굉장히 충치 예방 효과가 큽니다. 그 다음에 그 유치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될 게, 충치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가 이제 바스러지기도 쉽고,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치료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이제 치아 우식 부위를 깨끗하게 일단 제거를 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제거를 하면 거기 홀이 생길 겁니다, 구멍이. 그러면 그 부분을 충전 재료로 메워주면 되죠. 그 메워주는 재료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레진을 쓸 수도 있고, 또는 글래스 아이오노마, 또 옛날에는 아말감 같은 재질을 쓰기도 했죠. 참고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영구치 레진 치료는 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네, 이게 그 충치가 신경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면 그냥 이런 방식으로 필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신경까지 감염된 경우예요. 신경까지 감염된 경우에는 일단 치수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펄포톰이라고 하는데, 이 치수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치아를 이제 씌워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뭐 스테인리스 스틸 관이나 또는 요즘 뭐 그냥 그 지르코니아 관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를 잘 씌워줘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신경까지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유치가 그 원래 빠져야 될 시기보다 일찍 빠지면 문제는 그 간격이 메워지면서 그 이렇게 그 새로운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치가 너무 빨리 빠져버린 경우에는 간격 유지 장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간격 유지 장치를 사용을 해서 영구치가 그 자리로 나올 때까지 맹출 공간을 잘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주위 치아들이 빈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부족해져서 치열의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 습관과 관련된 건데, 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특히 3세 이전의 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태내에서도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손가락을 빨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출생 후에도 손가락 빨기를 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만 4세 이후에도 그 손가락 빠는 습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턱뼈의 성장이나 치아 배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계속 4세 이후에도 빠는 경우는 우리가 개방교합이라고 하는데, 앞니가 벌어져서 잘 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입천장이 너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 4세 이후에는 이제 손가락 빠는 거를 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들의 아이들이 보채고 그러면은 이게 우유나 또는 요구르트, 주스 이런 거를 그 젖병에 넣어서 이거를 이제 물려주는 경우들이 흔히 있는데, 이런 젖병을 물고 자는 습관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앞니 전반에 걸쳐서 한꺼번에 치아가 썩거든요. 이거를 우유병 우식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유병 우식증이 생기게 되면 정말 보기도 흉하고 앞니 전체가 다 썩기 때문에 치료에도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어도 그 수유기간 이후에는 어떤 걸 먹이실 때 꼭 컵에 주어서 먹도록 하시고, 젖병에 넣어서 주는 것은 좀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혹에 이렇게 또
분유나 이런 그 주스를 먹고 나서는 그냥 두지 마시고 물로 일단 입을 헹궈내거나 또는 이 꺼즈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치아 앞면을 좀 잘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손가락 빠는 습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종기업을 일으키기 쉽고, 그리고 우유병을 물고 자는 경우는 이게 정말 아주 굉장히 심한 중증 유아기후식증을 발생시키기 쉽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엔젤님 반갑습니다. 유치는 다 빠지게 되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유치는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구치가 선천적으로 결손된 경우에는 그 부위의 유치는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 20살, 30살 됐는데도 유치가 안 빠지고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아래에서 영구치가 있어서 그 자리로 영구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영구치가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그 유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 유치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그냥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유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형태도 영구치랑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뿌리도 매우 짧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언젠가는 탈이 나죠. 그런 경우는 이제 유치를 뽑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해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랑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나요? 그리고 모두 빼나요? 사랑니는 안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사랑니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니가 있더라도 사랑니가 뼛속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니가 누워 있거나 또는 맹출력이 약해서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랑니는 모두 빼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사랑니가 제대로 맹출을 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면 굳이 사랑니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경우는 이 사랑니가 너무 썩거나 또는 사랑니가 주변에 그 염증을 일으켜서 자꾸 거기서 이게 출혈도 있고 자꾸 붓고 그런다거나, 또는 그 사랑니가 누워 있어서 앞에 어금니를 자꾸 민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랑니를 반드시 뽑아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면 굳이 뽑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랑니는 맨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잘 닦아주지 않으면 썩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났다고 하면 썩지 않도록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잘 닦아주시고 꼭 정기적으로 잘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송이엄마님, 따뜻한 겨울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젤님의 세 번째 질문이군요. 어린이용 치약이 불소 성분이 없어서 불소 성분이 없어도 넘겨도 된다는 뜻이겠죠. 아이들 치약은 이렇게 넘겨도 그다지 특별히 큰 부작용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불소 성분이 없어도 칫솔질의 효과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이 불소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치아의 내산성을 강화시키고 치아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그 칫솔질의 더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치면 세마 효과죠. 치아를 깨끗하게 세정을 해주고, 그리고 치아 표면에 이제 붙어 있는 이물질이나 또는 치태를 제거해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소 성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칫솔질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용 치약 같은 경우에 불소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유아용 치약을 써서
꼭 그 아이들 칫솔질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따뜻한 겨울님, 아이들 유치 빠졌을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 그 유치 빠졌을 때 그 자리에 뭔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유치가 빠진 상태에서 너무 오래 그 이제 방치를 해두게 되면 그 자리로 이제 치아에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치열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유치가 빠지는 경우는 빠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 그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중앙에 있는 치아부터 순차적으로 후방으로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하는데 위는 좀 다릅니다. 위는 빠지는 게 첫 번째 그 대문니가 빠지고 그 옆에 이가 빠지고 그 다음 송곳니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 치아가 빠지고 그 다음에 송곳니가 빠집니다. 그 위는 조금 그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제대로 빠지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아가 그 정상적인 순서로 빠지는지를 확인을 해야겠고, 그리고 그 유치 아래에서 올라오는 영구치가 제대로 잘 올라오고 있는지, 제 방향으로 잘 향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확인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영구치가 올라오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그 치아에 쏠림 현상이 생길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간격 유지 장치를 꼭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뮤리엘님, 원장님 칫솔 소독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사실 뭐 딱히 칫솔 소독을 그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가글액에 또는 이 소독액 있죠, 예, 소독용 가글액에 칫솔 한 번 정도 담궈주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냥 그 찬물에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의 칫솔 소독으로도 충분하고요. 뭐 어떤 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그 칫솔 소독용 그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뭐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제로 콜라 대신 17차. 네. 제로 콜라 대신 드실 수 있는 저 17차가 드시는 차 종류죠? 17개 차인가요? 네네. 네, 콜라보다는 차를 드시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차 같은 경우에 그 치아에 착색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차를 드신 다음에도 꼭 그 맹물로 한번 헹구시거나 또 잘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린아이들도 치간 칫솔 사용을 권하시나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유치가 좀 듬성듬성 나서 이 사이에 자꾸 음식물이 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치아에 홈 같은 게 생겨서 그 사이로 음식물이 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치은염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해서 그거를 좀 청결하게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피 바이러스님, 감사합니다. 자, 흰둥이와 푸두리님, 유치의 조기 탈락이 영구치 발육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영구치가 사실은 너무 일찍 빠지게 되면 이게 유치는 이게 영구치의 길잡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구치가 제대로 잘 나오는데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치가 조기 탈락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영구치가 제대로 잘 나오는데 제 밑으로 또 제 시간에 잘 나오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유치가 너무 조기에 빠짐으로 인해서 간격이 좁아져서 영구치가 나올 공간이 잘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너무 빨리 빠지는 경우는 영구치의 이제 맹출 지연 또는 영구치가 엉뚱한 곳으로 나는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는 너무 일찍 뽑는 것도 좋지가 않고 또 너무 늦게 뽑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유치가 빠져야 될 때 빠지지 않고 너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그 영구치가 그 옆으로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치는 원래 빠져야 될 그때에 적정한 시기에 잘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를 뽑는 시기를 부모님께서 결정하지 마시고 꼭 그 치과를 방문하셔서 이거 언제 뽑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한번 진단을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어린아이들도 불소 함유 치약을 사용해야 할까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니면 통상적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불소 함유 치약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이제 불소 함유 치약을 사용한 다음에는 입안을 좀 깨끗하게 이렇게 헹궈 주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 불소 함유 정도는 그거는 보통 이게 유아용 치약의 경우에 그 제조 회사에서 적정한 불소를 넣어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어느 그 불소 치약을 사용하시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어른용 치약을 사용하더라도 그 불소의 함량이 무슨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치약을 그냥 사용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른용 치약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치약이 맵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 아이들이 이제 칫솔질을 좀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 불소가 들어간 치약 그렇게 아이들한테 큰 위험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치약을 먹은 경우도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밍밍이 귀여워님. 어린아이들은 충치가 노랗게 생긴다고 하는데 맞을지요? 어른과 충치 형태가 달라서 잘 티가 안 난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화이트 스팟 말씀드렸는데 이 치아 표면에 처음에 이렇게 희끄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노랗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충치가 생기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또 더 심해지면 새카맣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기에 판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치과를 방문하셔서 이게 충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치료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 충치는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그 충치의 진행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하는 순간에 치아가 아주 많이 썩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자, 앞니가 썩는 그 다음에 밍밍이 교수님 혼자 양치질을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혼자 시켜야 하는지 어른이 닦아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칫솔질하는 습관을 위해서 아이들이 한번 닦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잘 닦았는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앞니만 그냥 닦는 신용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닦도록 하시고 한번 보셔서 어금니 부분까지 잘 닦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까지 잘 안 닦았으면 이제 어른이 닦아줘야 되겠죠. 예, 쿠쿠프리님 안녕하세요. 혹시 앞니가 썩는 경우들도 있을까요? 앞니 썩는 경우들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유병 의식증 같은 경우는 진짜 모든 앞니가 한꺼번에 썩거든요. 그래서 특히 치료를 잘 해줘야 되고요. 애들 앞니 썩으면 보기도 매우 흉해요. 특히 그 중절치 중앙에가 이제 썩어 들어가게 되면은 매우 보기가 흉하죠. 앞니가 조금 노란데 썩은 것인지 해서요.
예, 조금 노라면 썩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그 유치가 이렇게 표면이 되게 하얗게 보이는데 노랗게 보이는 경우라면 썩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아이들도 스케일링을 해줘야 할까요? 몇 살부터 가능한지요? 이게 그 치석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스케일링보다는 이제 치면 세마라고 치아 표면을 이렇게 좀 닦아주는 치면 세마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치과에서 해 주실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치석, 요즘에 어린아이들도 단 거 많이 먹어서 어른처럼 아주 그냥 치석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스케일링을 해줘야 하겠죠. 그래서 그 치석이 생기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치면 세마로 충분하고요. 그리고 치석이 생긴 경우라면 나이 불문하고 이제 스캐닝 해줘야 되겠죠. 자, 뮤리엘님, 연마제 때문에 치아가 닳고 안 좋은데 꼭 연마제 안 들어간 건 찜찜하고 좀 그러네요. 그 연마제 성분보다는 치아를 닦는 방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마제가 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치아를 닦으실 때 이렇게 회전법으로 닦으시면은 딱히 이렇게 치아가 닳지는 않거든요. 이제 횡마법이 팍팍 문지르면 닳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연마제 가급적 연마제 들어간 걸 쓰시는데 치아를 닦는 방법을 꼭 그 회전법을 사용하셔서 닦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시린니 치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시린메드 같은 약용 치약인데 그거 굉장히 고가죠. 그건 이제 어른들의 그 연구치에 치아가 시릴 때 사용을 하시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유아용 치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아주 어린 애들 같은 경우라면 이제 맵지 않고 약간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향도 나고 하는 그 액상 치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액상 치약을 쓰시고 조금 더 큰 경우라면 꼭 액상 치약이 아니더라도 일반 치약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맵다고 꺼려하면 그 치약은 쓰지 마시고 가급적 아이들이 좋아하는 향을 가진 그런 치약을 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 자, 가을 옥수수님. 양치를 할 때 가글을 먼저 하고 양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양치를 하고 가글을 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양치를 했을 때 혹시나 이제 치아 그 주변에 그 치약 성분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세마제도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그 양치를 좀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글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자, 흰둥이야 푸드리님. 반대로 어린이 치약을 어른이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물론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린이 치약 같은 경우는 어른 치약에 비해서 이제 세마 성분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린이 치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닦는 느낌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에 지금 어린이 치약밖에 없고 당장 이제 어른 치약을 또 구입하기가 좀 뭐 힘든 경우라면 어린이 치약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흰둥이님. 네. 자, 그 다음 크리스탈님. 유효기간이 지난 치약도 사용 가능한가요? 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치약의 유효기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치약 내에서 특별히 그 어떤 그 변성될 성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딱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또 유효기간이 지난 치약을 꼭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시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치약을 꼭 사용하셔야 될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유효기간 내 치약을 쓰십시오.
근데 유효기간이 지난 치약을 쓴다 하더라도 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추천하는 치약이 있을지요? 이게 흔히 많이 질문 받는 건데, 일단 치약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일단 잘 닦여야 되겠죠. 잘 닦여야 되겠고, 그리고 치아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일단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치약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시리다거나 또는 뭐 나의 잇몸이 염증이 있어서 꼭 약용 치약을 써야 된다거나 파로돈탁스 같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 치약이 좋습니다. 뭐 특정 상품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가장 많이 팔리는 치약이 뭐 페리오 치약이나 뭐 이런 가장 많이 팔리는 치약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치약들을 사용하셔도 충분하고요. 사실 치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칫솔질하는 습관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약은 그냥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냥 저렴한 치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뭐 광고 중에 뭐 치약에 특별한 성분이 있는 것처럼 하고 치약에 뭐 어떤 게 좀 있고 해서 굉장히 고가로 치약을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마케팅이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중에서 널리 많이 팔리는 그냥 저렴한 치약을 쓰시되 이 칫솔질하는 습관 그리고 칫솔질하는 방법, 칫솔질 횟수 이런 것에 보다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특정 치약 같은 경우는 왜 세마 성분이 너무 강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마 입자들이 너무 굵고 이런 거는 이게 닦고 나서 치약을 사용하고 나서 개운한 느낌이 강하죠. 뽀드덕하는 뭐 이런 느낌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거는 너무 강한 경우에는 치아 표면에 이렇게 스크래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입자가 굵고 강한 것을 좀 피하시고 또 거꾸로 너무 또 이렇게 그런 세마 성분이 약한 치약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안 닦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치약보다 더 중요한 게 칫솔인데요. 칫솔도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냥 저렴한 칫솔 사용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칫솔을 한 3개월 정도 쓰면은 칫솔 모가 이렇게 닳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칫솔을 교환을 하시고 그리고 칫솔 중에 너무 뻣뻣한 칫솔은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제 치아 손상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손가락 구부려서 그냥 휘어지는 너무 부드러운 칫솔 이거는 잘 안 닦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칫솔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치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소가 들어가 있고 적정하게 잘 닦이는 그런 치약이 좋은 치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가 많이 시리신 경우에는 뭐 시린메드 같은 약용 치약을 쓸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그냥 일반적인 치약을 쓰셔도 충분합니다. 자, 송이엄마님, 치아 건강 루틴이 있을까요? 이게 치아 건강 루틴이 있죠. 사실 이게 치아가 한번 아파본 사람들은 이 치아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할 텐데요. 치아 건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사실 이제 식습관입니다. 식습관. 가급적이면은 달고 끈적거리는 음식을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또 피해야 될 것이 너무 딱딱한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뭐 나이 들어서 얼음을 깨물어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가끔 아몬드 같은 걸 드시다가도 이가 깨져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쓰기 습관입니다. 달고 끈적거리는 거 피하시고 너무 딱딱한 음식 피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칫솔질 습관입니다. 그건 뭐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뭔가 음식을 드셨을 때는 바로바로 칫솔질하는 이제 그런 습관을 가지시고요. 예, 이 두 가지가 일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정기적인 검진이죠. 이게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의 입안을 들여다보기가 힘드니까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혹시 입안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걸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식습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칫솔질 습관, 세 번째 정기검진.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 사실 사람의 치아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튼튼한 기관입니다. 사람 인체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튼튼한 기관이라서 잘 유지시켜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크리스탈님, 요새 칫솔모가 엄청 큰 것도 있던데 이게 칫솔모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칫솔모가 너무 크면은요 구석구석 닦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칫솔모가 너무 작아도 이렇게 닦기가 너무 불편해요. 잘 안 닦이기도 쉽고. 그래서 이게 칫솔모 너무 큰 거 쓰지 마십시오. 절대 잘 안 닦이고. 그렇다고 너무 작은 거 쓰지 마십시오. 그것도 잘 안 닦입니다. 그냥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적정한 크기의 칫솔모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로콜라 대신 17차님. 이 사이에 자꾸 음식물이 끼는데 교정을 해야 할까요? 음식 먹고 너무 불편합니다. 아마 그 음식물을 끼는 그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음식물이 끼는 것이 치아가 너무 벌어져 있다거나 이게 우리가 스페이싱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교정을 통해서 치아 사이의 그 스페이스 공간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사이가 공간이 생긴 것이 만약 충치 때문이라면 그 충치 치료하고 그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잘 막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음식물이 자꾸 끼면 사실 너무 불편한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꼭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드시고 음식물 자꾸 끼고 그러면은 잇몸도 상하기가 쉽고 또 치아도 썩기가 쉽습니다. 자, 뮤리엘님, 몇 분씩 양치를 해야 오를까요? 옛날에는 333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333은 기억하기 쉬우라고 333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열심히 빨리 닦으면 뭐 3분 이내에도 닦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천천히 닦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3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리엘님 이렇게 그 앞니, 어금니 또 그 어금니 맨 뒤편 또 치아에 그 혀 있는 쪽, 입술 있는 쪽, 그 다음에 치아 씹는 면 쪽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닦으셨다고 판단되실 때까지 닦으시는 것이 좋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꼭 그 3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잘 닦일 때까지 닦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벌써 또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교정도 추천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그 스페이스가 큰 경우에는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나요? 이 교정 치료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정상적인 치열과 교합 상태를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준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방금 제로콜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발되는, 릴랩스되는 이런 거를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하면 오히려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치아가 다 나와서 그 치아들이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를 기억하고 하기 때문에 교정 치료 후에 재발되는 확률이 더 높지만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치아가 맹출 중이거나 맹출을 했다 하더라도 치아가 그 자리를 아주 인지하고 있기 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재발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유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고정식 유지 장치도 있고 가철식 유지 장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잘 사용을 하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설령 조금 돌아오더라도 이미 교정 치료가 잘 돼 있다면 아주 뭐 간단한 장치와 방법으로 그걸 또 아주 쉽게 돌아온 부분을 정상적으로 고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초등학생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 오는 토요일 주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힘차게 일과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